자, 앞에 창을 얘기했으면 우리는 방패를 또 얘기해야 되죠. 로봇 방패. 방패라니까 이상한데. 자, 김종영 의사와 최현덕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우리 전문가가 로봇 얘기하고 하셨는데 네. 쭉 듣다가 물론 시세는 시세니까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잠깐 열어봤더니 제가 이제 김종영 의사한테 잠깐 마이크 꺼졌을 때 영업 적자 계속 나오고 있군요. 시가총액이 7조 2천억이에요. 네. 이게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로봇은 실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성장 산업이고 바이오랑 똑같아요?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사실 지금 이 AI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뭐 로봇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로봇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꿈이었고 맨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각 가정마다 한 대씩 가져갈 것이다라고 했던 걸 들어보면은 뭐 정말 그렇게 되겠나? 되게 세게 말하네 이랬던 건데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이미 중국 기업들은 양산을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 옵티머스도 지금 이제 하반기 양산 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양산이 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빠르면 연말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로봇에 이제 그 물류센터에다가 네. 로봇을 도입해서 지금 연간 14도 전략을 또 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거고 양산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로봇 기업들이 뭐 감속기 업체라고 해서 판매를 많이 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이 그동안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는 삼성이 네, 삼성의 지분. 네, 그러니까 삼성이 지분 투자한 건데 네. 사실 삼성은 이 로봇도 그렇지만은 반도체도 그렇고 뭐 HBM도 뒤졌죠. 뭐 스마트폰도 업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동안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는 뭔가 어디로 집중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특히나 이 이재용 회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끝나다 보니까는 좀 집중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이걸 실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은 뭐 놓칠 가능성이 꽤 큰 거고 실제로 로봇 산업이 이제 아마 뭐 정말 활성화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아마 주가는 더 많이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업들. 다만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옥석을 좀 가려야겠죠. 그냥 로봇에만 붙여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닌 실제로 이제 어떤 핵심 감속기를 개발해서 뭐 판매를 앞두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그런 기능을 좀 발휘하고 있다던가 네. 또는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로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뿐이지 네. 로봇 산업이 성장할 것은 아마 뭐 그걸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산업에 대한 성장을 의심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좀 넌센스죠. 네.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에 우리나라 이제 약간 뭐 시세의 기준점처럼 되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더니 이제 시가총액이 물론 아무리 멀티플이라는 용어를 써서 장밋빛, 네. 무지갯빛, 네, 회사 이름이 레인보우니까 그렇게 쳐도 7조 2천억? 삼성이 이걸 왜 샀을까?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바이오 기업과 약간 좀 비교해 보면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20조를 평가받고 있고 전망은 지금 뭐 40조, 50조 가고 그 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 미래에 대한 수익이 거의 확정적이다 보니까는 지금은 뭐 영업이익이 뭐 몇백억도 안 되는 건데 그만큼 그 평가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로봇도 지금 이 어떤 산업 섹터를 봤을 때 성장할 것은 뭐 진짜 뭐 1000%, 1000% 성장할 것은 뻔한 거니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는 뒷배가 딱 튼튼하게 있는 거니까는 네. 뭐라도 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 올라가는 거고 특히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예전에 그 페낫게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 패시브 MSCI 자금 그 지수에 편입되면은 정말 뭐 실적이 없는데도 그냥 막 올라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던 건데 뭐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올랐던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류의 수급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절대 뭐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도 늘 우리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이 움직이는 행동 행태나 형태에 따라서 많이 구분이 되겠잖아요. 뭐 협동 로봇 산업 현장에 많이 쓰이는 그리고 또 뭐 이족 보행, 사족 보행, 또 뭐 궤도 이제 바퀴 형태가 되고 아니면 아예 떠버려 갖고 비행을 가든지. 육족도 나왔어요. 육족도? 중국에서. 바퀴벌레야? 뭐.
그 하여튼 뭐 그런 깜짝 비행을 하든지 아니면 초소형 뭐 군사 로봇이 뭐 네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자, 근데 이 레인보우는 뭐에 지금 특화되어 있는지를 제가 못 찾아서 조금 의아스럽다. 이게. 그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소위 이제 레인보우가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과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제조 기술을 결합하면 네. 아마 무언가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얽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그런 패시브와 관련된 효과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지분 매수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콜옵션이 열려 있어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자회사로 편입하나? 뭐 그럴 수 손자회사?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콜옵션과 관련된 계약 자체가 추가적으로 물량이 더 열려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부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산업의 진행 뭐 여하에 따라서는 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 법적 부담을 벗고 돌아온 상황이니까 뭐 네.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적인 투자는 뭐 기존 사업들에 대한 투자도 있겠지만 신규 사업 쪽에 가장 그래도 최근에 가시적으로 뭔가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건 이쪽이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얽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래도 비싸.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인수해가지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단물 빨아먹고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술 빼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에 얽매이면 삼성 것만 해야 되네. 그러면 딱 확장성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까? 네, 뭐 반면에 삼성전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뭐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 네. 그와 관련돼서 얻을 수 있는 캡티브 마켓이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뭐 주가에 대한 판단과 매수에 대한 판단은 뭐 저 역시 조금 전에 전문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뭐 예전부터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로봇이 잘 되든 스마트폰이 잘 되든 그다음에 뭐 새롭게 내놓는다고 하는 스타게이트의 뭐 단말기가 잘 되든 상관없이 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뭐 계속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거기에 뭐 기판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MLCC 제공하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뭐 해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 모터와 관련된 진동자라든지 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이런 거 생산하는 부품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품들은 꼭 국적을 가리고 제공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글로벌리하게 중국 로봇 업체로도 가고 국내로도 들어갈 수 있고 글로벌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품 쪽에 우리나라의 그 잘하는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특허 원천 기술이 좀 있거나 특허가 좀 있다라면은 조금 저기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건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전략을 그래서 로봇 섹터 뭐 일단 이슈가 되고 시세는 시세니까 어떻게 정리? 이걸 레인보우를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그래서 드리면은 네.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당연히 비싼 건데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시장에 진출해서 정말 어떤 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네. 우리 이제 가정에 쓰는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삼성 게 있고 중국 게 있으면 네. 어떤 거를 쓰시겠습니까? 요즘에 대세 소비자들의 반응은 가성비라는 걸 따지잖아요. 네. 특히 주부들의 반응. 네. 네. 중국산을 뭐 요즘 뭐 그러니까 중국산이 가성비도 좋은데 지금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 거보다 훨씬 뛰어나요. 삼성 거보다 삼성의 지금 그 로봇 청소기보다도 네. 중국계 기능이 훨씬 뛰어나 싸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삼성이 이제 도전을 하는 입장인데 역으로. 네. 지금으로서 과연 우리는 삼성이 최고니까는 뭐 삼성 거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네. 이미 글로벌 소비자들은 중국 거 선택하고 있고 이미 중국의 로봇 청소기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기술력 때문에 어쨌든 휴머노이드 시장도 지금 중국에 다 거의 먼저 출발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도전자 입장인 것이고 이 삼성의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그 어떤 선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추격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건데 네. 원래 추격자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다면은 뭐 지금의 주가는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만은 시간 지났을 때 지금 삼성이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은 HBM도 안 됐던 거고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파운드리도 뒤지고 있고 다 이런 결과만 나오다 보니까는 로봇 쪽에도 그런 성과로 나온다면 레인보우는 당연히 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로봇 시장을 어떻게 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예.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은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거의 뭐 2배 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결국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양산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감속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이제 우리한테까지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감속기를 개발해서 이미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결국 로봇을 움직이는 건 소프트웨어인데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이제 발전하고 있냐면은 결국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결과를 통해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는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또는 거기에 이제 로봇 반도체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들어가던 반도체들이 이제 로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율주행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 이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장에도 그런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기업을 또 있다가. 네. 네. 자, 뭐 김종희 의사는 로봇 이게 맨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미는 없는데 뭐 흥미로운 거리라든지 뭘 좀 지향점을 좀 바꿔봐야 된다든지.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저는 핵심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로봇 시장이 뭐 나중에 정말 몇 년이 지나서 이 시장이 뭐 몇십 조 시장으로 커지면 그때는 아마 몇 개 업체들이 또 과점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초기에는 뭐 좀 전에 최한덕 전문가도 언급하신 것처럼 여러 업체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어떤 특정 회사가 정말로 압도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이 기술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그냥 뭐 오죽순으로 이 종목 저 종목 다 가지만 결론은 제가 보기에 지금은 다양하게 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리 회사 부품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 산업과 AI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그런 ETF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워낙 이제 핫하게 종목군들의 뭐 순환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의 트레이딩은 기술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데 핵심은 여기서는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핵심인 거죠. 네. 이익을 잘라내는 것도 기술이고 손실이 났을 때 그걸 잘라내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설사 내가 판 이후에 뭐 주가가 더 간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뭐 트레이딩에 참여하시는 것은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 가장 강한 종목이 로봇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투자 관점에서는 글로벌 ETF나 뭐 국내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뭐 한국단자, 그다음에 뭐 자화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모터와 관련된 일부 기술들이 있는 그렇죠, 기업들인데 또 원천 기술도 있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단순하게 지금 휴대폰, 자동차 부품주에서 한 단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일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나?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단자 사업들. 여기도 뭐 하여튼 확장성은 굉장히 넓으니까. 그러면 이제 로봇은 좀 지루하니까 두 번째로 가서 자율주행 이슈가 다시 또 부각하고 있네요. 요 자율주행 쪽은 뭡니까? 확실하게 이제 보도가 나온 건 아니고 우리 포드의 그 컨퍼런스 콜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이제 FSD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테슬라 FSD 때문에 이제 좀 떠올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웨이모까지 같이 떠올라서 지금 막 이제 어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겠지만은 이 테슬라 FSD가 성공했을 때 그거는 정말 이 자율주행 시장을 뭐 제패하는 수준이 되는 거니까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그러니까 전기차 이 테슬라에 실는 게 아니라 이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해서 다른 완성차 업체까지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포드가 이제 그 최근에 아마 GM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AI 쪽을 포기하면서 그런 수준이었던 건데 그 컨퍼런스 콜에서 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이 테슬라하고 이 파트너십에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레벨 4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지만은 어떤 단독으로 가냐 아니면 어떤 파트너와 함께 가냐 이걸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데 지금 포드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자체 팀을 가져갈지 아니면 파트너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테슬라의 어떤 그 혁신과 FSD를 확신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FSD를 도입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받고 있지만은 결국 또 자율주행으로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자율주행의 종목도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자율주행 자체가 또 AI로 인해서 또 빨리 학습이 되다 보니까는 네. 지금 그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종하는 로봇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자율주행에서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이제 행동하는 그런 로봇이 필요한 건데 역시나 로봇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영역이 자동차에서 로봇까지 같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속 언급했지만은 뭐 AI가 로봇, 자율주행 뭐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도 이제 어떤 로봇이라든가 또 특히나 그 FSD 채택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또 계속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직까지는 언제 오겠어? 참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아직까지도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금방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관련 종목도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뭐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오고 뭐 빙판길 그러면은 이럴 때 자율주행은 어떤 대응을 할까? FSD라고 하는 Full Self Driving 뭐 영어로 하면은 단순한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조 시스템으로서 아니면은 정속 주행하는 크루즈 뭐 이거 맨날 뭐 발에 페달 이제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 뛰었다 부었다 하기 싫으니까 고속도로 갈 때는 그런 걸 쓰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사실 겁나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될지 알아. 어떨까요? 뭐 환경들을 봤을 때 FSD라는 거를 최현대 매니저가 상당히 근접하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기준점은 테슬라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죠. 지금 뭐 테슬라하고 중국의 화웨이 둘 빼면 지금은 답이 없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뭐 자율주행, 뭐 반자율주행, 뭐 주행보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뭐 다 틀린 이름이 지금은 어디까지나 다 주행보조 시스템인 거고요. 자율주행이라는 건 아직은 없죠. 테슬라가 그나마 버전 13 정도로 올라가면서 가장 가까운 걸 보여주고 있지만 테슬라마저도 핸들 잡고 앞에 쳐다보지 않으면 시스템을 그냥 자동으로 날려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선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는 없고요. 앞으로는 뭐 될 가능성이 있지만 뭐 보험 문제라든지 여전히 해결할 과제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의 화웨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서 OS 만들고 그 OS를 휴대폰부터 노트북 그다음에 지금 패드까지 전부 통합시켜서 4개의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뭐 중국에 다녀온 그 자동차 전문 기자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이 테슬라에 육박하거나 테슬라 약간 못 미친 정도의 레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면 그 두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저히 기술력이 떨어지고요. 현대기아차는 아직은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대기아차의 지금 칩 수준은 조금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의 지금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율주행 칩 수준과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에서 돌아가고 있는 칩 수준, 나머지 레거시 자동차의 그 칩 수준은 뭐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앞으로 뭐 통신을 늘리고 인프라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와 손잡고 뭐 그것도 해보겠다, 뭐 차량용 반도체도 해보겠다,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뭐 사오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정말 이쪽에 투자하시고 싶으면 자율주행을 향해서 투자하고 싶으면 뭐 저도 테슬라가 주가가 비싸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답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국내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부품을 제공하는 몇 개 업체들에게는 그나마 약간의 뭐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 또 이 환경 인식 시스템은 크게는 3가지로 분류되잖아요. 레이더, 라이더, 그다음에 카메라.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세분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레이더, 라이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웨이모가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자율주행차, 구글의 웨이모? 네,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현재 1등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아직까지 미약하죠. 다만 웨이모가 1등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하드웨어 쪽에서 라이다, 레이더입니다만은 지금 FSD, 그러니까 테슬라 FSD 같은 경우는 진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학습한 그런 소프트웨어 갖고 이제 운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제 우리도 운전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FSD가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도 어떤 라이더 카메라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 학습까지 같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이제 난 테슬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원래 테슬라의 어떤 차량에서
학습한 영상을 갖고 이제 그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를 보내서 네. 학습을 해가지고 FS 나오는 건데 그 영상 그 데이터를 지금 중국에서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지금 이제 협상하고 있는 건데 그게 또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도 따라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중국과 테슬라 경쟁이 되고 있는 거고. 일례로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BYD 같은 중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가 상한가 갔거든요. 이게 지금 어제 거래 대금이 102억 위안, 2조가 넘게 나온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이 이제 자율주행에 좀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이제 좀 싸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이 완성이 될 때는 관련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이제 잠깐 그 오늘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테슬라의 이런 어떤 그 부품을 공급하는 또 국내 기업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 기업 좀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뒤에 그 기업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업 궁금증만 유발시켜놓고 네. 미끼만 던져놓고 우리가 이제 덥석 물어야 됩니다. 오후장 전략 얘기해달래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핵심 포인트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HL 만도를 포함해서 뭐 테슬라로 일부 HL 만도. 네. 오늘 뭐 이제 실적 때문에 주가는 뭐 급등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급등한 구간에 쫓아가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뭐 이 종목 특성상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면 거의 실패 확률이 높은데 HL 만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여러 업체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에서 현대차에 올인하지 않고 회사와 국적과 차종에 가장 다양하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HL 만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 2년간 실적이 망가졌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시설 투자를 통해서 상각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상각 비용은 있었는데 매출과 이익이 늘지 않으면서 이익이 급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각이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실적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그러면 지역으로도 분배돼 있죠. 현대차에 올인하지 않으면서 50% 아래로 비중이 떨어졌죠. 그래서 뭐 GM도 가고 테슬라도 가고 중국의 로컬로도 가는데 이런 기업에 그 좀 더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는 지금 비전 카메라만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의 어떤 그 궤적을 보면 가장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레이더, 라이다 같은 다양한 센서류를 달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전 하나만 있어도 이걸 어떻게 잘 녹여내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돼서 특화된 기업이 있다면 사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리하게 그런 종목이 별로 보이고 있지 않아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더불어서 HL 만도 정도가 그나마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에 이제 또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뭐 삼성전기는 여기도 해당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현덕 매니저는 오후장 디펜스 전략 얘기해 주시고 또 네. 종목 준비하러 가셔야죠. 네, 일단 이제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뭐 서두르지 마시고 저는 주말을 전후로 해서 이제 중국과 미국과도 관세 협상이 되면 네. 다음 주도 꽤 좋은 시장 열릴 거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잠시 뒤에 종목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저는 잠시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준비해 주시고요. 네. 김종인 사업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뭐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또 혹시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저는 오후장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그 턴어라운드 종목들 저는 신규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섹터들일까요?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팩터는 IT 인프라입니다. IT 인프라? 왜냐하면 정책과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분기에 지금 실적 좋아졌다고 오늘 주가 급등했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있는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이 신성엔진인데 이거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 네,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고 뭐 판단은 뭐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제 이 종목 말씀드리는 컨셉은 하나예요. 지금 정부가 보조금을 직접 주냐, 투자하면 뭐 세이브를 해주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조율할 거로 맞아요.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신규로 공장을 더 지을 때 뭐가 가장 많이 늘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반도체 공장, 바이오 공장, 클린룸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그 장비가 있어야 그 안에 장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신성엔진 4분기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반도체 일부 매출 있고 네. 2차 전지 매출이 늘어나면서인데 지금 클린룸이라고 하는 게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그 외 여러 첨단 산업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IT 인프라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정책과 더불어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를 오후장 디펜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을 보자. 이게 포인트고 뭐 비근한 예로 오늘 신성이 엔진 지어졌는데 추천의 개념은 아니고요. 네.
자, 옷장 디펜스였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이번 주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